새누리당 내에서 4.13 총선 패배의 책임론과 당 운영을 둘러싼 전운이 빠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더민주에 합류한 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여소야대 전국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또 유용화 정치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여당부터 살펴볼까요? 새누리당. 상임 고문단이 연일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총선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고 친박계 해체까지 주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아이디어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번 선거라 보면 새누리당이 역대 선거 중에서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이 정도로 패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처방전 갖고는 안 된다. 뭔가 정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새누리당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제 실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말은 많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뭔가 예. 어떤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고 뭔가 하려는 주체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특히 이제 청와대가 지금까지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예. 면에서 볼 때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시하는 대안들 자체가 뭔가 하나라도 지금 실천되어 가야지만 당이 조금이라도 수습이 될 텐데 이렇게 예. 계속 가다가는 이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상임고문단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단순하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그 우려를 넘어서 여권의 공멸 위기까지도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이현정 의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청와대의 기류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크게 바뀌지 않고 있고 저는 그 점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5년 단임제의 어떤 문제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뭐 4년 중임제였다면 상당히 청와대 기류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제 끝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2006년도에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도에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변하지 않으면서 열린우리당이 예를 들면 분열되고 예.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한 상황이죠. 예. 그때는 지방선거였고 지금 의회 권력이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변화된 수습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실제로 여권이 상당히 분열의 이안까지 대권을 앞두고서 그런 부분도 예상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예. 그러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책임론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이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여론조사인데요. 잘하고 있다가 29%, 30% 밑으로 내려간 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잘못하고 있다가 58%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조사한 건데요.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표본 오차가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직무평가가 조사 이후 최저치란 말이에요. 이거를 저렇다 보니까 네임덕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갤럽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예. 30% 이하가 나왔다는 것은 뭐 조기 레임덕 얘기가 충분히 나올 만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반전 기회를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2000년도에 새천년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 바로 영수회담을 열고 DJ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거든요. 예. 이런 점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여야 영수회담 얘기도 물론 이제 여야가 지금 뭐 안정된 지도부가 없지만은 예.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이 총선의 어떤 패배의 어떤 그런 그 충격을 예. 완화시키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심에 대한 부분들을 다가가려는 노력이 없으니까 예. 자꾸만 여론조사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 실제로 국민들은 총선에서 심판하는데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는데 별 반응이 안 나오니까 더 여론이 악화될 소지가 커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의원께서는 네, 이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도가 29% 내려간 적이 2번 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전에 이제 그 연말 정산 파동하고 메르스 사태 때 이제 예. 29% 내려갔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 이런 건 근데 당시에는 보면 특징이 뭐냐면 새누리당 지지도가 한 40% 여전히 유지를 했어요. 예. 지금 비동조화 현상이 일어난 거죠.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져도 새누리당 지지율은 여전히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결국 이 보수층들이 계속 새누리당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앞으로도 계속 새누리당의 어떤 정권 자체가 창출될 수 있다는 믿음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새누리당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 이번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는 동반 하락입니다. 예. 즉 뭐냐면 새누리당 지지도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도 떨어지고 예. 즉 이것은 뭐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안한 것들을 좀 반영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즉 예. 새누리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제 대통령 지지도가 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의 정권 재창출에 대한 믿음 또 어떤 지지층의 결집 이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아주 예. 위험한 현상입니다. 예. 특히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공무원들이 일단 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당과 대통령의 지도가 떨어지면 세종시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지금 예. 다들 보면 세종시에 지금 이번에 이해찬 의원이 굉장히 표를 많이 얻고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 현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최근에 어버이연합 그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나온 것 자체도 보면 예. 지금 지금 뭔가 누수 현상이 이제는 조금씩 나오고 있다. 또 최근에 지금 낙하산 인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정권의 레임덕을 굉장히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정당 지지도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을 보면은 37%에서 30%로 7%포인트 떨어진 걸로 나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20%에서 24%, 4%포인트 올랐습니다. 국민의당은 더 많이 올라가지고 17%에서 25%, 8%포인트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네, 새누리당은 지금 계속해서 자생력을 보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 이제 지금 당권 문제라든가 원내대표 문제에 있어서 비박과 친박 간의 탁물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민주당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선거에서 수도권에서 이기면서 그런 기대감들이 올라간 거 아니냐 예. 그런 반사적 성격으로 분석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이 더 앞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굉장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 봤을 때는 이번에 호남을 뺏겼는데 한국 정당에서 봤을 때 지역 기반이 없는 정당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예. 한국 정당 환경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이번에 기대감들이 상당히 올라간 것인데 결국 이제 의회 권력 속에서 협력과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서의 모델로서의 정당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지금 이번에 이런 지지율에서 상승 효과를 나타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다 보면 선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태도, 즉 네.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호남 없이도 우리는 잘할 수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선거 결과를 놓고 김종인 대표가 뭘 했냐라든지 당 내부에서 하여튼 선거 결과 평가를 놓고 굉장히 아전인수적인 해석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역시 아직 정신 못 차렸다라는 그런 어떤 반응들이 사실 반영되지 않는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 결과를 너무나 자신들이 잘해서 승리한 것 같은 생각하는 이런 모양새. 사실 이번에는 반사이익 효과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 이 지지도 자체가 상당히 상승 곡성이 상당히 느리다.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오히려 이제 반사익적으로 더 많이 올라간 것은 그만큼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다. 이런 것을 어떤 반영해주고 있고 예. 특히 야권 내에서 이제 1, 2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물론 예. 의석은 적지만 앞으로 국민의당이 어떤 국민적 지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대권 행보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총선 책임론과 관련해서 그 중심에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계 의원이죠. 최경환 의원. 총선 직후부터 칩거에 들어갔다가 어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경환 의원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누가 잘못하고 잘하고 내 탓이 할 상황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 발언 뭐 어떻게 의도를 봐야 될까요? 아니, 내 탓이 아니라 따져야죠. 누가 이게 잘못했는지 따져야 되는데 지금 자신들이 잘못해놓고 이거는 뭐 다 똑같이 잘못했다 그냥 같이 책임지고 하자 이런 지금 이야기거든요. 예. 이게 지금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당내 상황이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번 선거에서 공천 과정, 그다음에 진박 마케팅 이런 것들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 자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주도한 분이 일단 어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모두 내 책임이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예. 이건 내 책임, 네 책임도 아니고 그냥 모두의 책임이니까 과거는 덮고 미래만 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당내 상황이 수습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지금 뭐 본인이 아마
대표 경선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조금 시간을 좀 보는 것 같아요. 결국 또 자기가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 대표 경선 나가기 힘들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책임 자체를 그냥 희석화시키려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지금 이제 당선자 중에서 친박계가 훨씬 더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또 이제 이런 공학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2012년도인가요? 박근혜 비대위원장 맡았을 때 그때 예. 그 당시에도 그 전에도 공천을 친이가 했기 때문에 친이계 국회의원도 훨씬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낮에는 친이, 밤에는 친박했다는 얘기가 아마 정가에 상당히 떠돌았던 걸 알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빨리 그 당대표 경선을 당원과 대의원들이 뽑는 당대표 경선을 빨리 해서 예. 당원 대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빨리 당내에서도 빨리 심판받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친박은 뭐 이현정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상식적 행동에 입각해서 상식적 판단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 새누리당의 사태를 그나마 일시적으로 봉합하는 거 아니냐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당권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친박계가 지금 당권을 잡지 못할 거라는 예상도 당연히 있다.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네. 봤을 때요. 지금 특히 그 공천 파동의 주역은 친박이었던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의 심판이 현재 박근혜 정부를 심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친박은 좀 뒤를 물러서야죠. 근데 친박이 앞으로 나선다 그러면은 이 당내가 혼란에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친박이 뒤로 물러서서 일단 비주류라든가 중립적 인사를 앞에 내세워서 그들이 움직이게 하면서 또 다음 기회를 본다든가 아니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대권 가도에 나름대로의 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상식적인 일인데 또 이번에 그런 거 잡겠다. 안패 나선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은 사실은 혼돈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지형이 되겠죠. 이 의원께서도 동의하십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친박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친박이 뭔가 결단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지금 막혀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대안들이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예. 비박도 지금 뚜렷한 구심점이 없어요. 이번에 보면 김무성 대표도 상처를 많이 입었고 나머지 대선 주자도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고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제 입당 자체를 아직 복당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제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눈치 보기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해법이 안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제가 볼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일단 대통령이 먼저 물꼬를 터줘야 됩니다. 예. 어떤 식이든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일단 대통령이 먼저 제시를 해줘야 나머지 부분들이 좀 저는 대안이 나올 수 그래서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김무성 전 대표라든가 서청원 의원을 좀 청와대를 불러서 예. 공통적인 해법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비박계나 비주류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안정적 운영에 뒷받침을 한다. 야권의 공소에서 우리가 막아주겠다. 네. 그런 걸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친박 쪽에서는 향후 대권 부분에 있어서 대권 경쟁에 있어서는 뭐 청와대가 개입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하겠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이해관계 일치 속에서 당내 문제를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새누리당 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것이냐가 관심인데요. 지금 보면은 한덕수 전 총리, 또 김항식 전 총리, 또 하나갑 한반도 평화재단 총재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순영 전 민주당 대표, 또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낸 임명진 목사, 또 김형호, 강창희 전 국회의장 물망에 다 오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일각에서는 야권 출신 인사를 데려오자는 얘기까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의 좀 의미 규정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이 지금 한 두세 달 정도 그냥 임기를 하고 바로 이제 전당대회를 가는 과도기적 성격이냐 예. 아니면 정말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줘서 이분이 어떤 새누리당을 새롭게 좀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느냐 예. 이게 일단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종류 어떤 위상에 있는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올 것인가 내부로 할 것인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지금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그냥 과도기적인 전당대회 전까지만 잠시 맞는 거라면 사실 이렇게 외부 인사 모시고 올 필요가 없어요. 예. 내부에서 그냥 한두 달 하면서 그 전당대회를 준비만 끝나는 것이고 예. 지금 외부 인사를 모시고 온다는 의미는 지금 김종인 대표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말 짜르를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새누리당을 뭔가 새롭게 디자인하는 그런 상황에 데리고 온다면 이제 그거는 이제 당내 인사는 안 되겠죠. 외부 예. 인사가 와서 정말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부 인사들이 뭐
여러분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다들 장단점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방향을 일단 먼저 정해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전당대회를 좀 연기하더라도 뭔가 당을 좀 개혁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새롭게 힘을 가진 이제 비대위원장을 올 것이고, 자, 그냥 비대위원장은 잠시만 맡고 바로 이제 전당대회에 가서 새로운 어떤 대표 체제에서 바꿔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뭐 당내 누가 맡아도 예. 별로 그런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김종인 효과를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요. 예. 근데 상황이 전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쪽 사람들이 다 나갔기 때문에 예. 이 친노 주류가 당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누굴 데려와도 문재인 전 대표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 사람한테 정권을 줬는데 예. 지금은 새누리당 상황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박과 친박과 알겠습니다. 날려져 있고 대통령 권력이 나눠져 있는데 누가 와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수습하겠어요? 예, 전당대회를 빨리 알겠습니다. 해서 당권을 정리해야죠. 예. 네, 국민의당 가보겠습니다. 지금 박준현 단성자가 그 공천 헌금 의혹으로 난감한 상황인데 안철수 대표 혁신안도 딜레마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박준영 그 당선자가 전에 신민당 때 공천 헌금을 받았다 그런 의혹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고 예를 들면 유죄 판결이 기소만 해도 예를 들면은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될 상황이 된 것 같고요. 특히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과거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1차 유죄 판결을 받으려도 당권을 정지시키고 이런 부분에 조치를 취할 수 없을 것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내년 보궐선거가 상당히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지금 한 예상이 한 10명 정도가 뭐 미끄러지지 않겠냐 뭐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내년 4월이 보궐선거가 예. 사실상 미니 총선이 되고 대권의 민심 향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보궐선거가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예. 검찰 수사 혹은 법원의 판결을 봐야겠죠. 예. 저는 안철수 대표가 모든 걸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사실 이번에 국민의당이 왜 국민의당한테 그렇게 지지를 받았겠습니까? 뭔가 예전 정당과는 다르게 뭐 새 정치를 좀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 의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정말 원칙대로 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구나. 뭐 정치적인 해결 이런 걸 빌미로 해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서는 제가 볼 때는 옛날 정당하고 똑같다는 이미지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이런 문제들, 특히 정치적인 그동안의 어떤 물밑거래, 타협, 나는 우리 사람은 기소당하면 이거는 탄압이고 남이 기소당하면 저 아니다. 이런 방식의 어떤 사고 방식을 버리고 정말 이번만큼은 원칙대로 한다면 역시 국민들이 그래도 저 당에 밀어준 효과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김정인 비대위 대표 입당 100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그 소방수의 역할은 충분히 했고요. 예. 그러나 선거 때 왔을 때 표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된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50 시절에 국보의 전력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호남 예. 부분도 있어서 호남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자기 자신이 호남이라고 얘기했던 분이 최근에 나왔다고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야권의 표의 확장성에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소방수의 역할은 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김종인 대표가 이제 아마 경선에서 추대냐 아니면 사실상의 추대냐 이걸 갖고 지금 논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대권으로 가는 길은 김종인 대표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어제 회동이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경선은 하되 그렇지만 또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추대와 같은 예. 그런 경선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그 김종인 위원장하고 문재인 전 대표가 같이 있게 되면 좀 불안한 동거는 아닐까요? 근데 이제 너무나 예를 들어 우리 이해창 옛날에 총재 같이 예. 너무 대세론이 일찍 나버리면 사실 예.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예. 뭔가 당 내부적으로 뭔가 경쟁하고 치열한 이런 다툼을 벌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김종인 대표와 이제 이 문재인 대표가 너무나 예를 들어서 빨리 이 대선을 잡아버리면 예. 문재인 전 대표도 그렇게 유리한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실제로 김종인 대표의 수가 좀 먹힐 것 같아요. 예. 이게 뭐냐면 친노 쪽에서는 지금 마땅한 당권 주자를 내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세우면 네. 친노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비주류나 이쪽에서 좀 강력한 당권 주자가 나와야 되는데 마땅한 사람이 안 보여요. 예. 그렇게 되면 경선으로 가더라도 친문재인 세력이 만약 조직적으로 밀어준다 그러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예. 그러나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의 특색인 당원과 대의원들의 선택 판단 예. 이런 부분 또 반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전당대회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유용화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국 분석해 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